안녕하세요. 고려중국센터 신HSK 강사 김미경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남부지방에 굉장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혹시 댁에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남쪽에 사시는 분들 폭설 피해 아무쪼록 입지 않으시고 무사히 겨울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신HSK 매니아의 25강입니다. 4급으로 준비했고요. 장문의 일부분입니다. 장문 일부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장 순서를 맞추는 문제지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하고요. 평일반 그리고 월수금반은 4급 수업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주말반은 5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시험 그리고 요새는 4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HSK 준비하고 계신 분은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할까요? 오늘 문제는 제가 장문 일부분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라고 했었죠. 그러면 평소처럼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86번 문제부터 풀어봐 주세요. 자, 문제는 다 푸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어순 문제는요, 정태보어에 관한 문제였어요. 정태보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즉, 보어의 한 종류인데요. 보어라고 하는 거는요, 수어의 뒤에서 수어를 설명해주는 말들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보어가 있는데 그 보어 중에 하나가 정태보어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문장으로 볼게요. 자, 주어하고 수어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 한다 라는 거겠죠. 주어, 수어 이렇게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누가 무엇을 한다.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가 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타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가 타가 뛴다 해볼까요? 동사로 뛴다. 그러면 파어 삼성이에요. PAO 삼성 파어 타 파어 그러면 그가 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뛴다에다가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거죠. 걔가 어떻게 뛰는 건지. 걔가 뛰는데 뭐 매우 빨리 뛴다, 매우 잘 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바로 정태보어라고 하는데요. 정태보어는 수어의 뒤, 그러니까 즉 동사 파어의 뒤에 보어를 붙여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의 한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붙일 때, 즉 정태보어를 붙일 때는요, 반드시 얘가 필요하거든요. 너가 붙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정태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타 파어 그가 뛴다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가 있어야 돼요. 요 너는요, 보어를 끌어온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 파어 너 걔가 뛰는데 어떠냐가 뒤에 오는 거예요. 怎么样 어떻게 뛴다 어떠냐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빨리 뛴다 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빠르다라는 거는 快 헌은 그냥 붙일 수 있어요. 장식처럼. 그래서 장식사라고도 하는 거죠. 很快 매우 빠르다 혹은 그냥 빠르다가 되는데요. 타跑得很快라고 하면 그는 빨리 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를 붙이면 그가 어떻게 뛰느냐, 빨리 뛴다, 很快 등의 설명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정태보어라는 거죠. 문장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문장의 맨 끝에 언제나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더 볼까요? 그녀는 운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녀는 우는데 어떻게 운다? 매우 슬프게 운다 라는 말 만들고 싶거든요. 그녀는 매우 슬프게 운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는 그녀가 되겠죠? 타를 넣었어요. 그리고 수로는 뭐가 될까요? 동작을 넣으세요. 슬프게 운다 해서 동작은 슬프다가 아니고 울다죠? 그러니까 울다, 쿠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정태보어를 붙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너를 넣어줘야 한다라고 했고요. 타 쿠더 그녀가 우는데 어떻게 우나요?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매우 슬프게. 很伤心 SHANG XIN 일성입니다. 伤心 伤心이라는 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녀는 우는데 어떻게? 매우 슬프게 운다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작문해 보는 게 아니고 한번 긴 문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爸爸高兴的不知道说什么了. 자, 너무 길다고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맨 처음 나온 게 주어겠지요. 爸爸,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아버지가. 자, 아버지가 다음에 요 너가 붙은 거 딱 보이시죠? 이 너가 보어를 끌어온다는 설명이니까 그럼 이 너의 앞에 있는 게 바로 수어가 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어떠세요? 高兴, 기뻐하세요. 죠? 일성사성으로 高兴, 기뻐하다 이렇게 되죠. 자, 爸爸高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不知道, 모르겠다 라는 뜻이죠. 뭘 모르겠냐면 说什么, 什么라는 건 무엇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쁘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걸 정태보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문제에 들어가면은요. 단어부터 봐야겠네요. 첫 번째, 他们俩. 다시, 他们俩. 俩라는 건 둘을 세는 거예요. 两个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他们俩라는 건 그들 둘, 두 사람이란 뜻이겠지요. 자, 두 번째 단어, 愉快. 愉快. 이성사성으로 愉快라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유쾌하다,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说. 说. 말하다지요. 그 뒤에 너는요, 우리가 방금 배운 정태보어를 끌어오는 너였어요. 자, 그럼 说더의 뒤에 정태보어가 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说를 수로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다음, 非常. 非常. 非常이라는 건 부사예요. 뜻은 매우, 아주 해서 정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얼른 보세요. 다 보셨죠? 그러면 단어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싹 지우고 그러면 문장을 작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주어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4개밖에 없으니까 주어 먼저 고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주어는 그들이겠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他们俩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단어를 보면서도 찍어놨던 수러, 너가 붙을 수 있는, 정태보어가 붙을 수 있는 게 说였었죠. 그래서 说的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정태보어가 되는 걸 골라보세요. 그들 둘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이 说를 설명할 수 있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형용사인 愉快가 들어가야 즐겁게 얘기하다 가 되는 거예요. 非常만으로는 매우라는 건 뭔가 꾸미는 말인데 얘 혼자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他们俩说的愉快 이렇게 오는 거죠. 그들 둘은 즐겁게 얘기한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非常의 위치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 자, 非常의 위치를 넣을 건데요. 非常을 제가 아까 부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했어요. 그런 걸 정도 부사라고 하는데 정도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정도부사라는 거는요, 그 뒤에 정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정도를 가지는가?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봤던 뛰다의 바오였고요. 하나는 좋다의 하오예요. 들어보세요. 혹은 자기가 읽어보세요. 非常好 하고요. 非常好. 어떤 거 하고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더 자주 들으셨죠? 당연히 非常好를 자주 들어보셨죠? 정도라는 건 형용사의 정도가 있지요. 예쁘다, 뭐 크다 이런 거에 매우 크다, 조금 크다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뛰다에 조금 뛰다, 매우 뛰다 이렇게 정도를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도 부사라는 것은 그 뒤에 형용사를 주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이 非常好 쪽이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워보고 다시 돌아가서 非常이라는 건 방금 형용사를 받아서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형용사였죠? 说라는 건 말하다라는 동작, 즉 동사였었죠. 그러면 네, 하나 남은 愉快, 유쾌하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非常이 꾸밀 수 있는 건 说가 아니라 愉快예요.
그래서 他们俩说得非常愉快. 그러면 그들 둘은 매우 유쾌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가 되는 거죠. 자, 늘 마무리는 이렇게 마침표로 하시면 되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작문 일부분에 어순을 맞추는 문제가 이렇게 4조각이 난 게 가장 쉬운 거고요. 5조각 정도가 조금 어려운 정도? 어렵게 내면 6조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은 4조각에서 5조각을 내요. 그리고 이건 86번이니까 제일 첫 문제죠. 제일 첫 문제는 비교적 쉽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요. 86번을 풀었다고 와 완성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태보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태보어가 단어를 어렵게 쓰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단어가 쓰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 이거는 정태보어니까 뒤에 것이 앞에 걸 설명하는 걸로 해석하면 돼 라고 침착하게 해석을 하시면 어려운 단어가 쓰인 정태보어 문장도 무리 없이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는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중국센터 홈페이지 HSK 동영상 코너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다운로드는요. 카페에서 가능하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다음 주 수요일이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13일에 시험이 있지요. 화이트데이 바로 전날이네요. 자,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게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